자,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부각시키는 내용들로 한 묶음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렛츠고! 기사만 봐도 이전식이에요.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이 다 돼갑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근데 한심한 내용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단독 기사만 너무 여러 가지 쏟아지다 보니까 안 다뤄드릴 수가 없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예, 투표율 얼마나 올라갔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한 투표율이 한 50% 정도 됐거든요. 야,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반성을 하셔야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일단 대통령은 김건희고요. 부통령은 명태균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희 구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방송 마무리할 때쯤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뉴스를 만나보시면 쐐기를 박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실제 문건, 대외비 문건을 JTBC가 입수를 했어요. 요거는 참 요게 어디서 새어나왔을까? 난 외교부라고 보는데 이제 보세요. 공무원 집단에서 단독 보도들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는 레임덕의 전조가 아니고 그냥 레임덕인 겁니다. 요거 임기말 현상이거든요. 뭐 검찰 내용도 그렇고요. 나 이거 외교부 문건 같은데 일단 보시죠. 우리 부산 엑스포 기억나시죠? 예, 29대 119.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했던 내용은 부산 민심 두려워서 난 진짜 이길 줄 알았다. 부산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할 때가 부산 엑스포가 물 건너갔을 때였어요. 부산 민심마저 잃을까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대외비 문건을 JTBC가 입수를 한 거예요. 난 이거 외교부 문건 같은데. 그러네요. 외교부가 작성한 판세 분석 대외비 문건. 이거 어디서 흘러나왔다? 외교부다. 외교부가 미쳤다고 이 문건을 주냐 기자한테. 왜 줬을까요? 외교부가 생각하기에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미쳐 팔짝 뛰겠으니까. 대한민국 외교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이거라도 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내용을 보면 심각해요. 예.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가요. 세계 박람회 기구 소속 국가들에게 있는 해외 공간과 대통령실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얼마나 당시의 상황을 우리 외교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것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아주 자신감이 오지주? 아니, 사우디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 문건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엑스포 유치할 수 있다. 아니, 해외 외신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해서 유치에 성공할 것이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아주 단정적이에요. 미쳤쥬? 착각 오지쥬? 아니 누가 이거 만든 거야?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냔 말이에요. 에? 와, 대외비를 전제로 1차 투표 시 경쟁국을 지지한 다수의 회원국이 2차 투표 시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지주? 어디서 들은 거야? 자, 그런데 일주일 뒤 결과는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 엑스포의 투표 결과는 부산이 29표, 사우디의 리야드가 119표로 외교부의 분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문건을 작성한 걸까요? 오지주?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답답하네 진짜.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유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표 계산을 아주 엄밀히 하고 있다. 정부가 상황을 크게 오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처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했느냐. 과연 정말로 우리 외교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능력하게 된 거냐. 라고 해서 대통령한테도 진짜 이렇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외교부의 무능을, 이 문건을 작성한 자를 색출하라. 그 이거를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의 착오, 판단 착오,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이 외교부에서 인정을 받는 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라는 이미 간신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자,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전투적으로 활동하는 자, 액티비스트, 활동주의자들 나와서 정말 전사적으로 상황에 뛰어들어서 국뽕을, 대통령 뽕을 만들어내는 간신배들만 그간 살아남았던 정권입니다. 좋은 자리 가고 승진하고 뒷배가 되어주고, 아, 이 친구 잘해. 어?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새끼가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보니까 이 굉장히 말이야. 이 문건도 딱 보니까 딱 만들어 와가지고 이 뭐야? 리아드가 여보 120표를 갖다가 절대로 못한다는 거야. 이런 거 만드는 간신배들만 승진시키고 예뻐해주고, 역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올려치기하고 칭송하고 숭배하고 왕정국가야? 완전 임금님을 벌거벗게 만드는 작자들만 승진시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간신배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인간들만 쭉쭉 승진하고 장관되고 차관되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간파해서 대통령이 어떤 유튜브를 보는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충, 국민을 위한 신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충, 김건희를 위한 충, 이것에만 혈안돼 있던 간신배들만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만 승진한 거예요. 그런 인간들 아직까지 장차관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김문수가 장관하는 나라, 이진숙이 장관하는 나라,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같은 작자가 원장하는 나라,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같은 작자가 기념관장 하는 나라 아닙니까? 또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잠깐 또 쿨다운을. 아휴,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 말이 뭐 틀릴진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이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과 장관, 차관이라고 하는 인사들은 대통령실에 비서관, 수석들, 비서관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전부 다 간신배들 투성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 가능성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건을 만들 이유도 없고, 제대로 된 실력자들, 그래도 이 외교부의 근간을 만들어왔던 사람들, 각 부처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대통령께 사탕 발림을 잘하고 누가 더 윗사람에게 듣기 좋은 입 바른 말만 하는지, 입 바른 말이라는 게 좋은 얘기만 하는지. 근데 정말 옳은 소리, 고원, 직원들을 하지 않고 간신배 같은 작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죠. 예,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이미 간신의 나라가 됐다고 봅니다. 이 간신배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2번 다시는 정치판에 못 기웃거리게 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의무이자 필연적 과제다 라고 전 판단합니다. 실력으로 말해야죠. 프로는 성과로,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가 다 어디 갔어? 프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보도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참 이 보도는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될 내용인데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 기억나시죠? 총선을 앞두고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독일 순방과 덴마크 순방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내야 될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이라고 합니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다 우리 세금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날아갑니다. 6억이 날아갑니다. 우리 세금이 날아가요. 날아가는 상황인데 해외 순방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비상금을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왜? 순방 나가려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이 세금을 축 내고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쓴다. 네. 국회의 허락 없이도 이 해당 지출을 의결하면 쓸 수 있는 예비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단단히 지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런 게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조삼모사격의 일인데 조삼모사도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순방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세일즈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소리 내놓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놓고 순방 취소하고 예산 펑펑 쓰고 돈이 모자르니까 갑자기 국가 호주머니에서 다 빼다 쓰겠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너무 한심한 거죠. 뭐 기사는 딱히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목이 다입니다. 제목이 전부이고요. 김윤덕 문체위 위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는데 비상금까지 써서 해외에 나간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다. 근데 비상금 써서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가 예산 이렇게 아껴 쓰신다고 하는 분들이 민생 예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시잖아요. 뭐 포퓰리즘이다. 뭐 좌파 정책이다. 남미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내수 진작을 정부가 나서서 돈을 좀 풀거나 하는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책이고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광역 지자체이거나 기초단체장을 하는 곳에서마저도 지역 화폐 정책이라는 것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찾아보세요. 강원도는 안 할 것 같나요? 대구는 안 할 것 같나요? 부산은 안 할 것 같나요? 각 지역마다 자체 화폐를 도입해서 내수 진작을 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중의 정책입니다. 근데 예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들 너무 많았죠. 예산이 아껴 써야 되고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6억 같은 돈은 날려버리고 다시 예비비 갖다 쓰는 게 과연 건전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비상전투 식량까지 그렇게 사 먹어가며 먹고 자는 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대통령.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간식 예산까지 깎아버렸죠. 장난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줄일 게 따로 있지. 연구개발 예산 줄였다가 욕을 바가지로 처먹더니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 먹는 거 중요하다고 추석 연휴에 전투식량 먹어보더니만 이제는 간식 예산까지 깎아요? 아니면 급식 군 장병들 저 식사 예산을 동결시키거나 급식 예산을 간식 예산을 줄이거나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뭐 살펴보면 예산 중에 깎았던 거 보면 무상급식 예산 손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예산 깎아먹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보훈 강조했는데 5.18 유공자나 고엽제 피해자들 그 예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는 거 그 보조금도 깎았어요. 아니, 그러니 이게 기존에 하던 말과 보훈을 강조하면 보훈 영역에 있는 유공자들 예산 깎아먹죠. 국방을 강조하면 국군 장병들 간식 깎아먹죠. 건전재정 외치는데 아니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라 예산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생이 중요하다라면서 1년 전에 예약을 해둔 국빈 방문 해외 순방을 며칠 앞두고 철회해버리고 6억을 날려먹고요. 그러다가 또 나가야 되겠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갖다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보도에 나온 것만 두고 비판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계신 보수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죠. 야 문재인 때는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라. 야 이재명 비판해봐 또 이렇게 얘기하지. 열심히 해. 자 요렇게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고요.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돼서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짧게 칠게요. 브릿지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한번 치고 예,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거 좀 심각해요. 요게 좀 심각한데 저는 이제 이런 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는데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만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KBS와 진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공정한 선거 방송의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내가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대담 형식으로 조전혁만 불러다가 하는 거면 이게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론회라는 것은 이미숙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균형적인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 선관위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정말 이 발언 시간, 질문, 진행자 어떠한 오해도 없게끔 만들거든요. 어떠한 오해도 없어야 돼. 어떠한 오해도. 근데 이게요. 조전혁만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맞는 건가요? 난 아무리 이 기사를 읽어봐도 뭐 조건이 이렇다, 근거가 이렇다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 제외하고 보수 후보 1인만 놓고 토론회 개최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뭐 앞에 뭐 있어요. 뭐 여론조사 뭐 어쩌고 공표한 평균 지지율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다 좋아.
후보자의 선정 기준이 이렇고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 다 좋은데 이게 어떻고 저쩌고 간에 지금 이 형식 자체가 조전혁만 불러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논란을 빚을 거라는 거를 지금 선관위와 선방위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거가 그렇다, 조건이 그렇다, 여기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냐라는 거죠.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참. 이게 일단은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니까 요게 일단은 굉장히 크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요. 요 이제 뭐 방송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갈매포차님, 진보 보수 다 맘에 안 들지만 양쪽 다 불러서 토론회야 토론회 아닐까요? 어이가 없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갈매포차님이 이제 고관여층이신 분이거든요. 요 내용과.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좀 조금 황당했습니다. 요거는 조전혁 후보만 불러서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논란이 더 커지면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단독 후보가 나왔을 때 뭐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를 뭐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후보 출마의 변 이런 거를 하는 방송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단독 출마했던 선거도 없었던 건 아니니까 단독 출마해서 선거를 하나마나 당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강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논란을 직면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론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건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균형에도 맞지 않고 특별히 어떤 후보를 저희가 지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근식 후보 혼자만 불러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도 토론회가 아닌 것이죠. 조전혁 혼자만 부른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혹시 보신 분 자, 잘한다! 잘한다! 지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칼침 두방 회칼 테러를 언급했다가 부적절해가지고 물러났던 분이죠. 요 분은 현재 MC를 맡고 있습니다. 뭐 출연료 막 회당 한 500씩 주나? 열나 많이 주겠죠. 또 KBS의 KBS N이라는 케이블 PP인 KBS N 채널 중 KBS 라이프에 편성된 경제 스포트라이트로 진행하면서 MC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 모래 주겠죠. 뭐 한 200, 300, 막 500만 원씩 주겠죠. 출연료를. 보통 KBS 출연료가 진짜 작아지고요. 많이 주면 새벽 방송이나 밤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20만 원 이상 주고요. 30만 원까지는 안 주고 25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런 거 주고. 보통 라디오는 10만 원도 안 될 거고. 뭐 TV 출연해봐야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연료 한 500만 원 막 이렇게 줄 거예요. 1회당. 녹화 이거 해봐야 뭐 생방이든 녹화든 이거 해봐야 오후 4시 생방송 50분 분량이면 기다려봐. 50분 분량이면 내 생각에는 한 500만 원 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뭐 못해도 한 2, 300은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해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한번 갔다 나오면 이렇게 판 깔아주고 또 KBS 출신이기 때문에 또 선배님 하면서 모셔야죠. 모셔야죠. 상무 씨는 요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미디어 오늘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왜?
KBS 사장도 지원하시고 하지 그랬어요. 왜 KBS 사장은 지원 안 하셨을까? 이번에 KBS 사장 지원을 박장범 앵커가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 여러분들? 그 흔히 얘기하는 조그만한 파우치. 예? 그 외국 회사의 그 조그만한 파우치죠. 대통령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언론 역사에 희대의 간신 앵커 박장범 씨가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언급했던 그 박장범 씨가 내가 알고 있는 박장범 씨가 KBS 사장에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까지.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기 마련이니까 사장이 될 수도 있죠. 황상무님도 MBC 잘 들어 하셨던 분, 네, 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KBSN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KBS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의 황정화 의원이 8월 말 갑자기 신설된 프로그램이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복귀의 레드카펫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14일에 요 내용을 잘 다뤄서 상무형 예, 먹고 사는 일에 좀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연료 얼마 주는지 좀 파악을 해주세요. 회당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그거 얼마나 줄지. 예,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언급하고 싶은 내용 하나만 더 언급해도 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싶은 내용 하나만 언급해도 될까요? 네,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영피셜 제일 주목하고 관심 있는 주제니까 요거 정도는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여러 카테고리들 중에 사회 각 분야의 주제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주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발 버리지 마. 제발 버리지 마. 버릴 거면 사지도 마. 버릴 거면 키우지 마. 에? 악마 같은 인간들아. 에?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말라고. 왜 버리냐? 왜 버리냐고. 아니 유기 야생동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기 저기 동물 중에 너구리도 있고 심지어 뭐 많아요. 개 고양이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야. 야생동물들도 실제 키우거나 살 수가 있어요. 희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신기하다고 갖다 키워. 그리고 버려. 버릴 거면 키우지 마. 버릴 거면 사지도 마. 좋아하는 인간들이 더 나빠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더 나빠. 동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마. 동물을 좋아하지도 마. 차라리 그럴 거면. 왜 키워? 왜 키우는 거야 그러면? 비싼 돈 주고 키우면서 왜 갖다 버리냐 그러면? 이 버리는 동물들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물에 대한 혐오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동물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유기견, 유기 고양이 이런 애들을 막 버리게 되면 일단 길고양이 안 좋아하거나 유기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혐오가 더 커져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나 신고하는 사람들 늘어나겠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워다 키우는 사람 따로 있냐? 그리고 그거를 다 수습하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냐고.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전에 사게 하지 말든가. 저는요, 국가의 이 동물 정책이 훨씬 더 강화돼서 독일식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평생 주장해 왔고요. 동물을, 죄송한데 지금 이제 펫샵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전 장기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동물을 매매하는 행위 때문에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등록된 브리더들, 나라의 강력한 관리하에 브리더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런 펫샵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엄정하게 자격증을 주거나 엄정한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매번 관리하는 브리더들이 동물을 판매할 자격을 주거나
그런 동물들을 들여올 수 있게끔 해야지 우후죽순격으로 아무 동물이나 사게 만들고 개, 고양이 막 그냥 갖다가 막 새끼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기동물의 천국이 된 거예요. 동물은 감정이 없나? 갖다 막 버리고? 동물은 가족이 아닌가? 이제 가족이지. 3천만 애견, 반려견, 반려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나쁜 건 강영욱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더 갖다 버려. 왜?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쁘다 나도 한번 키워볼까? 똑같은 거야. 그럴 거면 갖다 키우지 마 얘들아. 대학생이요? 자취하면서 키우지 마. 어지간하면 키우지 마. 진짜로. 키우지 마 그냥. 왜 갖다 버려? 그래서 이 지금 UCS가 보도한 내용은 구조된 유기 야생동물이 3년 새에 83% 증가했는데 얘네들이 더 나쁜 건 생태계를 교란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태계에 없었던 동물들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거든. 참. 자, 우리 심은정 님이 하나의 유튜브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가족이라면서요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이미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동물들까지 신경 쓰냐.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길고양이 때문에 생기는 주민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거고 이 길고양이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이 사이코패스들이 동물을 갖다가 해부하거나 동물들을 먼저 죽이면서 자기의 본능을 깨달아요. 저는 이 사회적 범죄로도 번져가고 있다. 유기동물 관리해야 되고요. 유기동물들이 차에 치이는 로드킬 범죄가 실제 차 사고로 연결되거나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우리가 케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덜 사게 만들고 덜 버리게 만들고 덜 증식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라의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버리면 일단 엄청나게 산 돈에 100배 1000배를 물리게 해야 돼요.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갖다가 키우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내가 국가기관에 등록된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받아야 됩니다. 온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혼자 지내는 집은 동물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합니다. 왜? 제대로 케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 책임의식을 부여해야 되고 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동물 정책은 그냥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동물보호법이 강하다고 하지만 아무 조치도 안 돼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무턱대고 밥 주는 거 그냥 할 거면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에요. 저희도요. 밥 주다 시작했지만 지금 밥 안 줘요. 밥 안 줘요. 그거는 밥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책임을 요하는 일입니다. 밥을 줄 거면 죽을 때까지 주셔야 돼요. 밥을 줄 거면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다치거나 하면 데려가다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요, 온갖 커뮤니티에서 밥 줄 거면 키워라 라고 지적하는 것이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봐요. 합당한 지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밥 주다 키웁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밥을 줄 때 이쁘고 사료 주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정도 주는 거, 운동 삼아 주는 거, 취미 삼아 주는 거, 재미 삼아 주는 거 줄 수 있죠.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친구들이 다쳤을 때 내가 길 위에 가족이라고 책임을 가지고 밥을 주셨으면 내가 데려갈 책임의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다들 다리 하나가 없어지거나 눈 한쪽이 다치거나 차에 치이거나 내가 주던 밥을 주던 동물들이 다치면 내가 데려갈 생각은 안 하죠. 그럴 책임이 의식이 없다면 밥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재미로 밥 주죠.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와서 비판하라고 하세요.
데려가지 못할 거면 밥도 주지 마라. 이건 제 원칙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동물을 사고 내다 버리고 동물을 사고 책임질 수 없으니까 유기하고 어디다 갖다 맡기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악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제 철칙이고 제 철학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어디 등산 가셔가지고 국립공원에 길고양이 있다고 유기견 있다고 밥 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전반적으로 피해를 늘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산에 있는 동물에 밥을 주는 건데요. 저랑 장시간 토론하실 분들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저는 제 철학과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 법은 지키되 우리 국민들에게 동물 혐오를 주지 않기 위해선 캣맘 혐오와 그리고 먹맘 혐오들을 주지 않기 위해선 무턱대고 밥을 주는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그런 혐오 행위들이 동물을 해치는데 일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고 길고양이들의 그 우는 소리가 싫어서 막 길고양이들을 발로 차고 막 사료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막 약을 탄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무턱대고 밥을 주고 중성화를 유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혐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밥을 주면 중성화도 시켜야 되고요. 구청에 연락해서 내가 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밥을 주는 애들은 구청에 연락해서 중성화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가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할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왜 밥만 줘? 그렇게 하면 더 비판만 받습니다. 이건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요. 저는 밥만 주고 싶어요.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금지. 서울시는 관악구청이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을 제일 잘 이행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밥 주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모든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밥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길 위에 있는 동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기사까지 소개해드리고 유기야생동물 문제는 함부로 들여오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함부로 버리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동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 이게 문제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사업들 중에 야생동물 카페도 문제고요. 이런 거를 다 누가 허용했냔 말이에요. 등록제와 허가제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 등한시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동물만을 챙기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국한해서 우리 인간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동물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아니에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가도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했지만 이제는 좌우를 앞만 보고 가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좌우, 사회적 약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고 가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길 위에 있는 생명들을 포함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흥분을 했네요. 오늘 흥분 많이 하네. 캄다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물 보호 단체분들한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제 소신과 철학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 주장이니까 틀린 게 있다면 늘 지적해 주시고 피드백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 평생 제가 견지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고 과감하더라도 뜯어 고치려면 누군가는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편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불편하신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단체분들도 많아요. 길바닥에서 어떤 아이들을 목격했는데 자기가 손댈 수가 없어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각지를 달려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달려다니면서 동물 구조에 인생을 바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도 많은 분들을 실제 후원하고 동물보호단체분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해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입법 보완, 정책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원래 보통 클로징으로 흘러가게 되면 한 500분 언더로 남아있는데 오늘 600분 정도가 제가 경로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순희님, 그래 기분 좋은 날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는 우리 지구의 온난화도 인간이 제일 나빠서 그래. 인간들이 제일 나빠. 인간이 제일 나쁘다니까. 인간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자연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아. 인간은 제발 자연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의무가 있습니다. 맞다, 이 얘기 해드린다는 거 깜빡했네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건데 저희 어제요, 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주차타워 관리하시는 분이 차를 뺄 때요, 그 이제 기계식 주차니까 지금 뭐 제 방송 보실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성함을 못 여쭤봤는데 말씀드리려고, 기계식 주차를 이제 차를 넣고 차를 이제 빼러 이제 갔는데 박영식 앵커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드려봤더니 유튜브를 다 보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연합 활동할 때부터, 연합뉴스 활동할 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 할 때부터 저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디 가서 이제 나쁜 짓 못하겠구나. 뭐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심지어 노상방뇨를 하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짓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른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미팅하러 갔다가 건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를 너무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뭐 그렇습니다 했더니 유튜브 하시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혹시 어디서 보셨냐고. 뭐 저기 그 변호사님이랑 같이 나오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그 봤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뭘 봤는데 하다가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루에만 2분이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나쁜 짓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참.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고를 하자면 어제 우리 저기 소중한 광고주님을 만나고 왔고요. 광고주님이 이제 홍보하고 싶어하는 이제 본인의 사업 관련된 아이템들 이야기 나누고 왔고, 실제 그 사업 아이템을 경험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독자분들 그 혹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장을 제가 되도록이면 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영상에도 좀 담아오고 소개해드리고 내용도 좀 잘 파악해서 우리 구독자들끼리라도 좀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광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냥 주실 수 있는 그 최대한 그대로만 받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컨셉으로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컨셉으로 같이 상생하자라는 차원에서 영상도 따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방송 중에 소개해드려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이런 그 사장님의 좋은 의지가 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 업장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우리 패밀리들끼리라도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요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흔히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페이퍼 들고 줄줄 읽고 끝내거나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그런 광고 말고요. 실제 여기 가보니까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 업장 그대로 찍어서 담아와가지고 제 개발 편집이지만 어쨌든 찍어서 영상 보여드리는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외부로도 뻗어나가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끼리 또 이렇게 좀 뭐 모임? 중소상공인 모임 같은 거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팬미팅은 아니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도모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제가 제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지역이 또 너무 멀면 어렵겠지만 그거는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런 이제 그 광고 형태로 그러니까 저도 그 사장님들의 그 소정의 광고비를 받아 좋고 물론 최대치로 주시면 전 감사한 일이지만 광고비를 받아서 좋고 그 광고를 또 살려나가고 그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힘든데 중소상공인들 폐업들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폐업하지 않게끔 더 어떤 사업의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광고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온 곳은 이제 그 두피 케어도 받고 중요한 날에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광고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 또 광고주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무튼 좋은 소식 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으니까 제 이제 앞으로의 광고 방향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막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 되도록이면 먼저 우선시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나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의지로 시작하는 거니까 비록 5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살고 저희 채널도 같이 살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은 취지에 공감해 주실 수 있고 또 그 사장님께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구독을 인증해 주시면 또 할인도 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모멘텀을 좀 살려가려고 해보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자 배달한 거 영상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다 여러분들 덕에 어떤 선한 의지로 이런 피자 배달도 해볼 수 있었고 이 유튜브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